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운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뽑아놓은 거대로 퀀텀 컴퓨팅 기업들이 지난번에 제가 아이온큐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D-웨이브 퀀텀이라고 이게 지금 D-웨이브라고 조그맣게 보이죠? 네, 이게 이 회사에서 내는 컴퓨터가 이렇게 생긴 컴퓨터고요.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퀀텀 컴퓨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추운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추운 겨울을 살아나면 아이온큐든 D-웨이브 컴퓨팅이든 강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종목 추천에 투자 권유 없음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두 회사 다 창업주들이 회사에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D-웨이브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리스 교수님하고 김정상 교수님 모두 다 지금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죠. 지금 D-웨이브 컴퓨팅 퀀텀 컴퓨팅 회사의 최초의 CEO도 지금은 회사에 몸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게 사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D-웨이브를 보시면 점점 더 많은 투자 그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배우는 IT 전문가들이 퀀텀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그 현실 세계의 문제를 정말 풀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점점 더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거버먼트 펀딩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자들의 눈에는 저 회사들 너무 갸냘프게 보입니다. 조만간 파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D-웨이브 퀀텀 컴퓨팅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커머셜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정부 예를 들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정부 에어포스 랩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았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배정된 예산을 받기도 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5,000 플러스 큐빗을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데 깔아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현금이 점점 매 분기마다 적자가 쌓여가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계장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회사가 필요한 시설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회사가 현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8월 기준으로 현금이 대략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밀리언이 10억이거든요. 대략 많지 않다. 760억 7, 800억 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현금이 좀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이 PSP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왔다. 근데 이 PSP 인베스트먼트는 누구냐 하면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펀딩 스테이지 1, 2, 3로 자금을 이 회사에 대주는 회사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허들은 통과했지만 세 번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퀀텀 컴퓨팅 회사의 1대 주주가 46%를 가진 PSP라는 캐나다의 펀딩 회사인데 쉽지 않다. 이렇게 주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캐시를 갖고 온 데가 링컨 파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캐피탈 펀드라고 하는 미국의 캐피탈 펀드 투자자인데 이 회사는 조건을 맞아야 자금을 쓸 수 있다. 일단 캐시는 가져왔지만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된다. 그 조건이라는 것들이 고객들을 얼마 이상 늘리고 그리고 이 어느 정도의 디벨로프먼트 단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공매도들은 D-웨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워낙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표한 자료에는 회사는 굉장히 좋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YOY 쿼터 바이 쿼터 부킹으로 보면 부킹 같은 건 수주 같은 거잖아요. 네,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은 YOY로 작년 대비해서 그로스 프로핏 매출 총 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도 커지고 있고요. 고객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상업적인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사는 PPT를 발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캐시들이 정상적인 매출을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벤처 캐피탈 혹은 연기금으로부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R&D로 쓰여지는 조건이 붙은 최대 주주와 관련된 자금 성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상 이 퀀텀 컴퓨팅 회사 중에는 몇 개 회사만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Wave 이름 자체가 D-Wave 퀀텀인데 티커는 우리 BTS가 방탄소년단과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앞에는 QBTS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왜 이 D-Cube 퀀텀을 공매도자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데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에서 퀀텀 컴퓨팅 관련된 회사를 포함하는 ETF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진 ETF 중에 두 번째입니다. 아이온큐가 넘버원이고요. 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D-Wave 퀀텀 코퍼레이션 QBTS 이 퀀텀 컴퓨터가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퀀텀 컴퓨팅 회사에서 제대로 된 회사가 없지만 이 회사도 지금 휘청휘청하지만 시가총액으로는 넘버 2다. ETF에서 편입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역시 자,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EPS거든요. 주당 순이익이에요. 이게 분기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적자거든요. 네. 매 분기마다 주당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갭으로 따지면 네, 더 심하고요. 자, 이게 지금 레버뉴 퍼포먼스 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넘버 퀀텀 컴퓨팅 회사 중에서 ETF에서 두 번째 넘버 2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D-Wave 퀀텀 인코퍼레이션 조차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추정치는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회사를 애널리스트들이 나쁘게는 안 보잖아요. 그래서 좋게는 봐주고는 있지만 제가 이거를 애뉴얼로 한번 볼까요? 네, 애뉴얼로 보면 적자가 BEP로 올라가는 게 2027년이 돼서 3년이 지나도 이 넘버 2 퀀텀 컴퓨팅 회사조차도 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매출은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거는 조금 네, 항상 이런 회사들을 좋게 봐주기 때문이고요. 실적 발표된 이후로 이게 이제 오픈되고 나서 1주 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주 전후. 근데 워낙 이게 실적이 조금 이제 미래를 좋게 보는 네, 뭐 그런 미래를 좋게 보면서 최근에 어닝스 리비전이 이게 위로 좀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은 좋게 보면서 주가가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네, 아이온큐부터 시작해가지고 넘버 2인 네, 시가총액이 넘버 2인 D-Wave 퀀텀 회사도 EPS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네, 쉽지 않다. 이게 실제 매출이 아니고 대부분 뭐 연기금 펀드 이런 데로부터 받은 자금이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으로 쿼터 바이 쿼터로 보면 조금 더 빨리빨리 네, 줄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캐시만 버닝하고 있다. 임금만 계속 나가고 있다. 네, 이런 냉혹한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첫 번째 그 이제 좀 서늘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이유가 또 다른 이유의 큰 맥락이 있습니다. 버크셔 워런 버핏이 운용하고 있는 버크셔 해드웨이에서 전체 자산 중에 현금이
캐시와 캐시 이퀄리먼트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보다 더 넘어갔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비중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글로벌 주식 TV 저희 그 채널이고요. 이 채널에 보시면 제가 가장 이제 최근에 띄워놓은 게 버크셔의 캐시 포지션 surges to new high 가장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캐시 앤 캐시 이퀄리먼트는 뭐냐면 3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3개월짜리 국채도 현금으로 보거든요. 그거를 캐시 앤 캐시 이퀄리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27, 8%,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요. 애플 지분을 원래 버크셔 해드웨이 50%가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0% 낮췄고요. 최근에는 도미노 피자 주식을 샀습니다. 도미노 피자 주식은 제가 일부러 커버는 안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20%에 육박하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30%에 육박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피자는 먹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금도 30%에 육박하고 애플을 빅테크의 대장주인 애플을 줄였고 도미노 피자 생필품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미국 장기 국채를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조금씩 그 주식 비중 탑 10 정도까지 포트폴리오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50%까지 채웠거든요. 그런데 뭘 채웠느냐 하면 추가로 미국 국채를 더 샀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라이 릴리 하고요. 처음에 미국 국채를 각각 10%씩 샀고요. 두 번째 날에는 퍼스트 솔라 미국 순수 태양광 기업이거든요. 네, 그거하고 뱅가드 롱텀 캐피털 코퍼레이트 번드를 샀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를 샀거든요. 오늘은 뭘 더 샀냐 하면 장기 국채를 10%더 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식 편입하고 이럴 때 아닙니다. 저 또한 장기 국채를 장기 채권 ETF 미국 장기 국채를 채권 회사채를 30% 샀고요.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일라이 릴리 헬스케어 대장주죠.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은 퍼스 솔라 이렇게 각각 10% 오히려 주식이 20%고요. 장기 채권이 30%입니다. 자, 요거를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그 포트폴리오로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어제까지는 일라이 릴리하고 퍼스트 솔라하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번드하고 국채 롱텀 번드 두 개 다 롱텀인데 회사채 국채 이렇게 각각 어제까지 편입을 했는데요. 10%씩 40%탑 10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주식을 더 사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게 이제 그 SPTL이라고 티커는 이렇습니다. SPTL 이것도 장기 국채고요. 20년 동안의 채권 가격을 봤더니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수익을 엄청 많이 보기 위해서 롱텀 트레저리 미국 국채잖아요. 장기 국채를 편입한 것은 아닙니다. 방어적이면서 적어도 4, 5%대 이익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L 이게 어제는 이렇게 샀었죠.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50%가 되면서 이게 오늘 편입했기 때문에 0%예요. 네, SPTL 미국 국채를 하나 더 편입했습니다. 동일한 거 이게 이제 거버먼 이거 코퍼레이트하고 이게 이거하고는 똑같은데 이거는 뱅가드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스트레이트라고 그죠? SPY를 운용하는 ETF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운용사고요. 어찌됐든 거버먼 ETF를 두 개를 운용했고요. 요거는 expense ratio라고요. ETF도 그 운용사들이 뛰어가는 보수가 있잖아요. SPTL이 조금 더 작더라고요. 뱅가드보다. 그래서 SPTL을 편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편입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없고요. 이것도 편입했는데 미국이 땡스 기빙 데이였잖아요. 어제. 그래서 휴장이었고 퍼스트 솔라는 편입은 했지만 미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토탈 게인이 네, 조금 키워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좀 조금 키워볼게요. 5개인데 지금 조금 이제 크게 보이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더 작아져서 나중에 제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제가 계속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탑10 포트폴리오를 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커 보이죠? 네, 여기 토탈 게인이 네, 조금 1%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채우는지 계속 적어 나갈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제가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 등은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각 주별로 지금 제가 one week, 그 다음에 one month, 그 다음에 one quarter, 최근 그 분기, 오늘이 이제 저희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주간으로 글로벌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에 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빨갛죠. 가장 7.2%로 지금 빅테크들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으로 봐도 빨간 거, 네, 테크, 세미컨덕터 중에는 엔비디아가 두들겨 맞았고요. 브로드컴도 좀 안 잡고요. 오라클도 소프트웨어 테크 주들이 같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인 구글도 이거는 반독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구글도 안 좋았고요. 테슬라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주가 또 빨갛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암젠도 조금 네, 그 헬스케어 종목들이 반등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쿼터별로는 3개월간으로는 조정을 좀 받다가 이번 주에 살짝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입한 종목이고요. 제가 엔비디아 제가 커버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을 때가 있다. 언제다? 그로스 마진이 줄어들 때다. 엔비디아가 쿼터 바이 쿼터로 비교했을 때 최근 실적이 2쿼터 대비해서 3쿼터에 매출 총이익률이 줄었다. 그럴 때는 2년 전에도 그리고 4, 5, 6년 전에도 주가가 쉬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엔비디아 대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모멘텀이 강한 회사인 걸 알고는 있지만 비중을 적극적으로 편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이건 월간으로 보시면 월간으로는 오히려 브로드컴이 세미컨덕터 중에서는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AMD도 18%.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AMD가 가장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번 주 아닌 최근 3주에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죠. 그죠? 월간으로 AMD가 18%나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월간으로 거의 10%에 육박하고요. 퀄컴도 11%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날로그 디바이스도 거의 7% 빠졌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월간으로 봤을 때 세미컨덕터가 가장 두들겨 많이 맞았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또 이번 주에 반등이 가장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헬스케어가 월간으로 보면 일라일릴리가 실적이 말씀드렸지만 그 M&A한 기업에 대한 비용을 좀 약간 좀 덜 언더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닝 쇼크가 있었죠. 하지만 큰 흐름은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히려 일라일릴리가 지금 암젠이 똑같은 다이어트 약이 효능이 조금 기대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일라일릴리가 좀 얻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자,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고요. 화이저, 암젠,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종목은 월간으로 봐서는 브로드컴이었습니다. AMD였고요. 가장 강한 종목은 어디였냐? 여전히 월간으로는 테슬라가 28%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금융주가 굉장히 또 강한데 우리나라로 그렇죠? JP모간, 버크셔, 인슈어런스 쪽으로 이미 이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파이낸셜이죠. 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들이 금융이 강했고요.
그리고 컨슈머 사이클, 아마존, 테슬라가 가장 돋보이는 자, 한 달이었고요. 또 하나는 넷플릭스가 지금 오징어 2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나옵니다. 그래서 시즌 2가 나오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거기에 대한 기대로 달리고 있지만 넷플릭스보다 더 잘 달리는 거 디즈니 있습니다. 디즈니도 요즘에 서브스크라이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자, 미국 엔터가 달리고 있으면 우리나라 엔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네, 같이 갑니다. 자, 넷플릭스, 디즈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에너지 중에서 쉐브론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9%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월마트, 코스트코 월간 기준으로는 강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분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날 역시 테슬라 제일 강했고요. 컨슈머 사이클, 아마존 제일 강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어제 끝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데이가 있었죠. 쇼핑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슈머 사이클, 테슬라하고 아마존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월마트도 월말 쇼핑 시즌 때문에 강했었죠. 워낙 엔비디아가 3분기로 보면 최근 3개월 내로 보면 강했죠. 그죠? 금융주는 월간, 분기, 주, 파이낸셜은 계속 강하죠. 네. 자, 제일 빨간 데가 어디입니까? 분기로 보면 일라이 릴리하고 머크 앤 코입니다. 자, 일라이 릴리, 머크, 존슨 앤 존슨, 에비브 분기로 보면 3개월 내, 최근 3개월 내는 가장 안 좋습니다. 헬스케어, 이건 드러그 매니팩처러 중에서도 안 좋은데 헬스케어, 자, 더머 피셔 사이언티픽, 이게 그 실험실 장비 공급한 회사거든요. 또, 자, 에발란치 헬드 이런 것도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분기에 분기는 조금 약간 중기 텀으로 보면 헬스케어와 드러그 매니팩처러가 안 좋고요. 강했던 쪽은 테슬라에 비롯한 아마존 컨슈머 사이클이었고요. 월마트 컨슈머 디펜스 이쪽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따라오고 있지만 가장 먼저 최근에 테크 세미컨덕터가 꺾이고 있다. 이런 흐름 잘 살피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